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에는 도시에서 온 유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유학마을이 있는데요.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는 물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영희 씨는 지난 8월 새 아들과 함께 양산에서 고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고흥으로 여행을 왔다 2년이 돼 농산어촌 유학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도 고흥으로 옮겼습니다. 아파트 생활만 하다가 여기 오니까 탁 트인 기분에 공기도 좋고 자연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도시의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흥에 체류하며 지역 학교에 전학하고 농촌 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 6동 중에 5동에서 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본 가전과 가구가 다 갖춰진 이 공공주택의 월 임대료는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고흥군과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60만 원이라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오히려 남습니다. 네, 학교도 가깝고 해서 스쿨버스도 있고 해서 너무 편하고요.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유학생을 받기 시작해 17명이 고흥으로 전입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남양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면서 신규 교감이 배치됐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물론 인구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고흥에 추후에도 정착하고 싶다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실제로 농산어촌 유학이 실제 귀농귀촌으로 연결되는 그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해봅니다. 고흥군은 내년 유학생 가족을 위한 거주시설 2동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학생 가족의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등은 누리호 1, 2, 3단 조립을 마치고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누리호를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옮길 예정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오는 27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이뤄질 전망이고 구체적인 발사 시각은 26일 저녁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에 맞춰 고흥에 있는 우주발사 전망대가 특별 운영됩니다. 고흥군은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우주발사 전망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 입장객이 퇴장하면 대기 순서에 따라 추가 입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남권 발전을 이끌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전남형 트램 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용도로 사용에 따른 교통체증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시작된 전남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전남형 트램. 미래형 수소 트램이 유달산 부근을 순환하는 원도심 노선과 하당에서 무안 남악, 오룡 신도시를 잇는 목포 오룡 노선으로 가는 파격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단순 관광 자원을 넘어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소멸 대안으로 정부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이번 사업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합니다. 성수기나 이럴 때 또는 계절이 바뀌어서 좀 좋을 때만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일본이나 다른 소도시 여행할 때 봤던 그런 것처럼 되게 경관상 보기 좋을 것 같고 관광객도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실제 관련 용역이 지난 8월 중단되는 등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해당 사업엔 1km당 300억에 이르는 건설비 등 모두 8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예정.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낮은 수요 등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가 혼용이 되면은 좀 나을 텐데 아직 우리나라 경찰이 트램만 다니게끔 합니다. 그러면 차가 못 다닌다고 해서 마이너스 편익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램의 불리한
기준이 돼 있는 거죠. 이를 넘어서더라도 좁은 구도심 도로의 일부 차로를 트램 전용으로 운영할 경우 발생할 교통 체증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버스와 택시 등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은 물론 전체 교통 시스템의 대변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좀 빈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주변에 좀 승용차 이용에 대한 어떤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낮춰서 저희가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그런 또 인식 전환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대도시처럼 철도 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교통공단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또 계획한 수소 트램 기술이 여전히 더디게 발전되고 있다는 점 등 넘어야 할 기술적 문제와 기정사실화된 적자 운영에 대한 부담까지. 대대적 홍보를 통해 야심차게 출발했던 전남형 트램은 이처럼 산적한 과제 앞에 현실성이 결여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여수를 방문합니다. 김 장관은 오는 26일 여수를 찾아 석유화학 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일부 공장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에는 석유화학과 철강, 설비 관련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최근 석유화학 산업 재편과 관련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9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충남 아산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이어갔지만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결국 1대2로 졌습니다. 17승 11무 11패, 승점 62점으로 정규리그 6위로 밀려난 전남은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면서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양과 고흥 19도, 순천 18도, 여수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화요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부터는 최저 기온이 5도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